오늘은 그 감사 또는 뭐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게 이제 상담을 받는 어떤 청년이 사춘기 시절부터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아들에게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이제 뭐 자살 시도를 자꾸 하니까 이 욕심 부리고 말고 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발 그 해괴망측한 이 짓을 그만두도록 좀 상담을 잘 해달라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이렇게 보는데 이 청년이 툭 하면은 자살 시도 또는 자살 사고, 어떻게 하면은 고통 없이 죽을까, 이거 자살 연습 매일 그런 걸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죽으면 너는 이렇게 아무 이제 생각 안 해서 원하는 대로 죽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너로 인해서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이 고통스럽겠느냐. 이제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죽고 없는데 그네들이야 고통스러워 하든 말든 이렇게 아주 그거를 차갑게 제 말을 걷어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자살이라는 거는 이렇게 메커니즘을 보면은 힘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를 향해서 막 뭐 말썽을 일으킨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를 괴롭히지요. 근데 이제 힘이 없으면은 즉 상대를 괴롭힐 만한 배짱이나 이렇게 깡다구가 없으면은 그 분노를 자기를 향해서 터뜨리는 게 이게 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도 자기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해함으로써 그 고통을 우회적으로 그 고통을 가족에게 이제 넘기고 싶은 건데 제가 우매하게 그런 질문을 했다가 걷어차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친구는 부모가 뭐 슬퍼하든 괴로워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확 걷어차서 도대체 부모가 이 청년을 어떻게 키웠는가 하고 이제 살펴봤지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 돈을 번다고 이게 아주 이 직장 생활에나 열중했고 가정 살림에 대해서는 아주 도외시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자기랑 사이가 나빴던 시어머니가 옆에 사니까 이 시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다 떠넘기고 이제 자기는 이 가정에 대해서 아주 냉담하게 지냈고 이 아버지는 그래도 네가 공부를 잘해야 이 사회에서 발을 붙이고 산다. 그래서 이 어린아들에게 굉장히 공부로 이 아빠가 이게 굉장히 이제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엄마가 이렇게 받쳐주어야 할 이 정서적 지지가 약하니까 속은 허하고 아버지는 공부로 푸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여린 마음에 이게 어쩌지를 못하니까 방 안에서 창문 문을 다 닫아놓고 막 컵을 깨트리는 식으로 자기 이제 이 뭔가 차오르는 분노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제 자살 연습, 자살 시도 이렇게 이제 했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주변에서는 뭐 애가 이제 개박하면 개박한 대로 그래도 친구들이 있는데 막 자살을 시도를 하면서 피를 흘리거나 그러니까 이 주변 애들도 응? 하고 이렇게 놀라면서 이 애를 아주 별나네, 좀 이상하네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이 청년은 점점 사람들하고서도 이 교류 교감을 못하고 고립이 되어서 정말 뭐 재미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궁리나 이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참 이 청년을 어떡하나 하는데 이제 자살 운운하던 것도 한 2년 가까이 하니까 본인도 이제 그게 지겨운지
자살 운운은 하지 않는데 조금 나아진 게 뭐냐면은 이제는 그런 어줍지 않은 행동은 안 하는데 조금 용기가 생겼기 때문인지 좀 힘이 생겼기 때문인지 이제는 그렇게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살 시도할 때보다 조금 나아진 게 그래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니까 뭐 할머니는 이래서 정말 희한한 노파다. 엄마는 뭐 그 여자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비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민망한 얘기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욕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에 대해서는 이름을 거의 거론하지 않고 그 자식, 그놈, 그 새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계속 주변 사람들을 원망을 하는데 그것도 참 제가 듣기가 괴로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인디언들은 바람이 불어도 이 공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또 그늘이 있으면은 나무에게 그렇게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의 생활은 이 자연 속에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화했던 이 종족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인디언 마을에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죄악시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뭔가 자꾸 이렇게 많은 게 생기면은 그거를 토대로 엉뚱한 욕심, 권력, 욕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서 사람이 변질된다고. 그래서 이네들은 이 부유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선물 문화를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요만한 선물을 하면은 나는 그 이상으로 이만큼의 보답으로 되갚는다든가 그게 이제 상대보다 우월해지는 방식이래요. 조금 더 많은 것을 베푸는 거. 심지어 어떤 부족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축적된 이제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떤 특정한 날에 다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때려 부시고 불태우고 이런 식으로 이 불을 없애는 거를 굉장히 중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백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뭐 저런 놈들이 있느냐 하고 굉장히 경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3자로 보면은 누가 더 경멸받을 짓을 한 건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다는 얘기예요. 이와는 달리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축적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미 멸망해버린 인디언들은 오히려 부를 가지면 사람이 탐욕스러워지고 결국 죄를 짓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날 잡아서 불태우거나 없애는 이런 짓까지 하면서 이 정신세계, 즉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엄청 대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상당히 괜찮은 정신적 문화를 지닌 인디언들은 지금 패망했고 굉장히 이렇게 부를 중시하는 그런 이제 문명은 굉장히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또는 과학주의 뭐 이런 것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본이라든가 뭐 과학의 혜택을 상당히 누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와는 반대로 이 정신적 빈곤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은 그만큼 정신 세계가 더 고양이 되어서 더 많은 더
훌륭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마약 또는 뭐 자살, 또는 비행 또는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 건가. 앞서 말했던 그 청년도 엄마가 자녀를 정말 애정으로 돌보기보다는 나는 돈 벌겠다. 또 아버지는 네가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고단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밀어붙인 피해를 그 청년이 고스란히 받게 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저는 이참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뭐 물질을 우리가 배격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 생활에서 상당 부분 우리를 편안하고 윤택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배격할 수는 없고 이런 풍요를 누리는 속에서 우리가 정말이지 지족할 줄, 즉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만족하는 거를 알아야 이제 우리 삶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만족할 줄 알아야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그늘을 보고서는 나무에게 감사하고 바람이 불 때는 공기에게 감사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 맞이한다면은 이런 풍요 속에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게 지상낙원이지 뭐가 지상낙원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지족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모를 경우에는 많은 풍요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자살이라든가 또는 원망이라든가 이런 게 난무하니까 정말 잘 생각해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거를 적극 그거를 우리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